안녕하십니까, 남구 아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신형 스포티지 차량인데요. 신형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봤습니다. 이 차량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사용하신 다음에 입고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은 조금 신차 같은 느낌은 안 납니다. 오염이 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차량의 오더는 1년에 12번 할 수 있는 멤버십 케어 플러스 안에가 약간 좀 카멜, 약간 좀 오렌지 시트로 돼 있다 보니까 레더 코팅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할 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신형 타입이다 보니까 외관은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고급 소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릴 쪽도 보시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된 촘촘한 어떤 그물 형태의 그릴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아래쪽 인데크 부분은 외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아마 유리막 코팅은 출고 때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SUV처럼 외장 플라스틱, 가니쉬가 외장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휠은 블랙과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는 휠. 그러다 보니까 예, 백밀러도 하이그로시로 돼 있고, 인테리어도 보면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계기판도 파노라마 같은 그런 계기판 타입으로 돼 있고, 실내도 이렇게 보면 공조기라든가 이런 어떤 기어 로브 같은 그런 주변에는 카본 소재 같은 타입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뒤쪽 트렁크 라인을 좀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기존 스포티지에 비한다면 아무래도 차체도 많이 커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 작업으로 케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관은 뭐 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느낌과 어떤 고급 소재를 많이 요즘 같은 신차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디테일러들은 이러한 고급 소재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염이 된다든가 비를 맞는다든가 그러면 이런 하이그로시 유광 타입의 반짝거리는 데에 물기가 남아있고 그대로 건조가 되면 어떤 물자국, 그것들이 나중에 이런 소재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전체적인 차량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염을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다시 도포를 해줘야만이 정말 지속력도 오래 가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의 자동차는 좋을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디테일러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님들 늘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살까, 또 어떤 성능의 자동차, 또 색상, 뭐 여러 가지는 고민은 많으시지만 이 차량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는 아마 고민하시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 아틀리에서 지금의 이 오염과 어떻게 이 차량이 변할지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로 해서 애프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스포티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팩시 작업이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관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케어를 진행을 했고요.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거는 이러한
그 복잡한 그릴 타입들, 이런 그릴들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릴이 굉장히 뭐 좀 복잡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 입체적이고 또 더군다나 무광 플라스틱이 아닌 하이그로시라는 그런 소재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카메라로 지금 잘 표현이 될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기를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물론 브러쉬 작업으로 해서 일일이 다 모서리까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릴에 들어가는 제품을 도포를 해서 건조를 시키면 뭐 매장에서 봤던 그러한 세련된 느낌의 그릴이 되는 것 같고요. 앞전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살아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자동차의 어떤 퀄리티, 또 마찬가지로 하부 쪽에 이제 인데크는 외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은 또 따로 외장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제품을 또 따로 도포를 해 줘야만이 어떤 진한 느낌 그리고 높은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엔진은 커버를 좀 미리 올려놓은 이유는 샤프트가 아니고 지지대 타입이다 보니까 좀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스포티지는 엔진은 커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코팅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오염이 누적이 되면 이거를 이렇게 세련되게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팅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후드 안쪽도 마찬가지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휠도 굉장히 좀 복잡한 타입, 뭐 포크 타입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데는 또 입체적으로 돼 있고, 또 홈이 돼 있고, 볼트 라인 뭐 굉장히 좀 복잡하죠. 더군다나 이런 알로이 휠 타입으로 돼 있다면 조금 나은데, 또 블랙톤이다 보니까 안 닦으면 약간 백화 현상처럼 하얗게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도장을 좀 손상시켜서 휠도 퀄리티가 되지 않고, 슈보 안쪽도 저희가 그 다음에 휠하우스 안쪽에 들어가는 제품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나무 찌꺼기까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제품을 또 도포를 하고,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니쉬라든가 또 발스 코팅이라든가 글라스 코팅이라든가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후면 쪽 보여드리면 후면 쪽도 굉장히 좀 복잡한 타입으로 돼 있다고 그랬었죠. 예, 이런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브러쉬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제품을 도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티지가 되는 거라서 예. 외장은 뭐 이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내부에 이제 레더 코팅이 들어간 오더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특별한 조명이 있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밝은 오렌지 펄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코팅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플라스틱에도 다 코팅제가 도포가 됐기 때문에 예. 테스트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것들이 코팅이 됐는지는 아마 육안으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테스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비닐 커버는 아무래도 차를 좀 움직이고 하는 때 있어서 가급적이면 마찰을 좀, 코팅한 마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커버를 한 거고,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트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흘러내려가서 최대한 좀 높이 올려서 수평을 좀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최선이어서 이 정도만 좀 높이 조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생수입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면
많이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이 부어드리면 요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그래서 요 스티치 있는 재봉선이 있는 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조금 가지고 놀아도 코팅력이 좀 지금도 이렇게 보면 떨어지는 것처럼 코팅력이 좀 우수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전기 효과, 이건 흘러내려서 지금 물이 점점 없어지는 건데 예. 그리고서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면 원래는 레더 코팅을 했을 때 어떤 레더 코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염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더 코팅, 가죽 코팅을 하는 건데 그 코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전기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이런 방수 효과가 생기는 거지, 레더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방수나 방풍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왜 그러냐면 이 물이 굉장히 지속력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 차가 전시차, 즉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감으로 인해서 착자, 즉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이 가죽은 수축과 이완이 되거든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앉으면 늘어나고 일어나면 뭐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방수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더 코팅의 주 목적은 이염과 오염, 어떤 때가 탄다든가 어떤 무슨 물질이 닿았을 때 물이 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목적이지 근본적으로는 방수가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작업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니까 거기에 더불어 방수 효과까지 되는 역할이 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방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레더 코팅은 한 요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핸들까지도,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도 한 번씩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뭐 뒤쪽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가죽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국내 차에서는 고급 세단 정도가 아마 측면까지도 다 가죽으로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차량들은 아마 요 닿는 면적까지만 가죽이고, 측면이라든가 도어 쪽 이쪽은 가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주름이 가득 눌러지는 것들은 동물성 가죽, 그 다음에 눌렀는데 이렇게 뭉툭하게 매끄럽게 들어가는 거는 합성 피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려면 저희가 작업을 하는 코팅제는 흡수성 코팅제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죽으로 흡수가 되는데, 합성 피혁은 어떠한 코팅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포가 된다 하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합성 피혁까지도 충분하게 도어까지도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더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처리 작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신차라 할지언정 모든 기름기 작업, 클리닝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전처리 작업들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도포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 도포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계속 도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약 만 3일이 진행이 되고 내일 바로 출고를 할 차량이라서, 그래서 전체 영상은 뭐 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 남궁 아트리에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회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궁 아틀리에가 철저하게 이 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